다음 시청자님 그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덴티움이고요. 네. 79,400원에 20%입니다. 79,4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점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10만 원대부터 조금씩 사다가 네. 6만 원대, 5만 원대 좀 해갖고 20%를 맞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궁금한 부분 두 분에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덴티움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선택권 있으신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덴티움 고민이시라고 하셨어요. 매출 이익 지역이 핵심이 중국인데 또 중국 시장 업황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의 유의미한 반등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중국 임플란트 수입 데이터 실적 계산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와 반등은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 국회의장이신 분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라는 점인데 사실 좀 약간 중국이 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좀 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의 임플란트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성장했던 기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쪽이 지금 주가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만약에 진짜 개방을 해버릴 경우에 진짜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라가 좀 살아갈 만한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그렇게 막 적을 지고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만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이 개방을 하고 좀 중국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저는 다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대부터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좀 평단가를 낮추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실 생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덴티움이란 기업 자체가 나쁘다,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실 수 있으시면 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이 또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하거나 실제로 진짜로 개방을 해서 우리나라 쪽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터 쪽이라든가 같이 올라가면서 중국에 대한 지금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덴티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가 지금 79,400원인데 8만 원 부근 오게 되면은 좀 추가 매수하셨던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수익을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덴티움이라는 종목은 막 하루아침에 급등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런 종목이기보다는 좀 사이클을 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도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시장이 더 회복이 된다면 덴티움의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02-2000번에 4919번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RS 오토메이션? 네. 이거를 내가 매도를 놓쳐가지고 아, 네. 지금 6%대 손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일? 아, 3, 4일 정도 되셨고 6%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데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 2136원. 네, 2136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마음고생 많으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은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지 들어보고 올게요. 두 네. 분의 의견 주시죠. 네네. 통이요. RS 오토메이션은 두 분 다 동일하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두 분 모두 수익 포트 챙겨가고 있으신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느 네네. 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실까요? 여자분요. 이지은 씨. 이지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RS 오토메이션 좀 6% 정도 하락이 나와서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면서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동안 로봇주들 중에서 좀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크게 추세 자체가 변화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진 않아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시장에서의 이런 주목도는 여전히 강한에 대한 정도는 살짝 약해졌어도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이제 전정 용량식 로봇 구동 모듈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게 로봇 쪽 그리고 드론 쪽 다 핵심 부품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이 부품에 대해서 용도가 더 크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는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협력사를 통해서 지금 미국 진출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서 다행이신데 만약에 반등 탄력이 나왔을 때는 아까 이제 좀 매도 타이밍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반이라도 수익권 이상에 왔을 때는 꼭 절반이라도 수익 챙겨 두시고요. 일단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이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뭐 계속 로봇주들은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세가 강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좀 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변동성과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짙게 일어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 탄력이 나오면 그때 수익 구간에서 절반이라도 꼭 수익 챙겨 놓으시고요. 남은 절반에 대한 물량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 이런 시장의 대장격 종목들이 만약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좀 강하다. 그럼 좀 더 보시고 그런 종목들이 좀 밀린다 하시면 빠르게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고 또 다음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가온침스 가온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54,000원에 30%. 54,000원에 30%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목주가는 65,000원에서 7만 원 보고 있어요. 6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혹시 보유하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셨을까요? 네, 한 3, 4개월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 3, 4개월 되셨고, 6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요즘 관세 때문에도 또 마음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올게요. 통이요. 네, 가온칩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지은이요.
이지은 대표님, 가온칩스 최근에 또 관세 부과 정책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그리고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노출이 이제 10일에 또 됐기 때문에 일단 무단히 좀 실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적인 부분으로 지나갔고 지금 매수가 부근이 이제 현재가 부근이라서 저는 일단 비중이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탄력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을 그러니까 좀 수익을 챙겨 두시는 전략은 필요하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AI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도 더욱더 심화가 되고 AI 적용처가 확대가 된다,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좀 부각을 받는 시장이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시장과 그리고 에이직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관련돼서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관련주도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의 추세 자체로 봤을 때 오늘 살짝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줬긴 했지만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앞으로 점유율 자체가 뭐 HBM 관련된 GPU 시장이 40%다 하면은 에이직 쪽은 뭐 20%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엔비디아도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지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기대적인 심리들이 굉장히 작용이 큰 상황이라서 앞으로 만약에 탄력이 나왔을 때는 지금 비중 30%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수익화 무조건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8,000원이 저항대 부근이라서 이 가격을 돌파하면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건데 그 전까지 58,000원에 대한 시세 흐름이 지금 뭐 퀄리터스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에이직 테크놀로지 다 좀 시세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8,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반드시 절반이라도 좀 덜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보유를 하시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좀 덜어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 들어보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네, 도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하나고요. 네. 매수가는 31,500원이고요. 10% 정도 갖고 있어요. 31,500원에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좀 수익을 좀 더 내고 저 한 목표가를 한 33,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매도해도 되나 해서요. 지금 목표가는 33,000원이다라고 하셨고요. 시청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동안 들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수익권에 들어오셔서 저도 더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는데요. 두 분은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지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한화에 대해서 두 분 다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의 상담 원하실까요? 이준호 대표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탑3 네네. 안에 드시는 또 전문가 분이십니다. 지금 목표가 33,000원까지도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올해의 국내 증시의 주인공인 기업은 저는 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지금 한화 들어간 기업들이 정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한화라는 지주사는 그에 비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뭐 3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 올라오고 나서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종가가 또 32,500원이거든요. 33,000원은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3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방산기업 중에 현대로템도 그랬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강한 시세가 나왔던 기업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 힘을 응축했다가 한 번에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만족할 만한 어떠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유 기간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그러한 좀 너무나 급하게 좀 매도를 하고 좀 내가 좀 답답하니까 팔고서 그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 보시고 나오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꼭 매도를 하면은 더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좀 답답해서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33,000원 부근에서 5% 정도,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막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워홈도 지금 인수를 하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저런 산업들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이익률,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저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방산, 사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나가 대표 기업인 만큼 저는 하나 지주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뭐 만족할 만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여쭤봐도 됩니다. 아니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팔라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35,000원까지 기다려볼게요. 네, 네. 꼭 수익 챙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더 저희는 힘이 납니다. 어떤 부분 고민되실까요? 하이브 22만 3천 원에 15%요. 이제 올라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할까 해서요. 하이브 들고 계시고 일단 수익권에 들어오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좀 네. 수익권에 들어오셔서 잘 챙기고 나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고민 저희 두 분과 함께 해볼까요? 네, 이조 본부장님요. 네, 일단 두 분 모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하이브 보유 의견 두 분 다 주셨고요. 이지호 본부장님, 하이브 이제 좀 수익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또 컴백하는 가수들도 많잖아요. 네, 뭐 사실 지금 여기서 판다는 고민을 하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팔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냐면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좀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을 여기서 뭐 10% 정도 아니면 5% 정도 이렇게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무풍지대라고 해서 관세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이제 BTS가 거의 완전체가 됩니다. 군대에 갔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다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BTS 공백 기간 속에서도 그 하위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라던가 이런 공연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만약에 BTS가 완전체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벌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머물기에는 좀 아쉬운 주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좀 높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에 31만 원대를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업사이드 조금 더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27만 원까지는 좀 욕심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BTS가 뭐 이제 다시 만나게 돼갖고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세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수혜는 엔터주들이 계속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관세 수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엔터주들의 또 수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5%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10% 비중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서 조금 27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브 계속해서 컴백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들어드리면 좋을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4만 3,900원에 네. 네, 한 7% 정도 돼요. 그래도 좀 수익권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담아야 할까? 아니면은 한 10% 정도 가져가고 싶은데, 예, 가져가도 되는가? 그리고 또 어느 선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네.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유리판도 개발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MLCC도 개발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IT 전방 수요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승 흐름 계속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오시죠. 네. 통이요. 삼성전기 두 분 다 보유입니다. 시청자님 선택권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아까는 여자분한테 했었거든요. 네. 아까 근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지은 대표님 꼼꼼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목이 잘 가려면 그때 당시에 좀 좋은 모멘텀들이 다 같이 붙어주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핵심 장치 라이다용 MLCC 개발에 대한 세계에서 첫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뒤이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유리개판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 따라서 이제 전자 산업의 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결국엔 14만 5천 원 돌파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14만 5천 원 부근에서 이제 종가가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14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6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막 부담스러운 비중도 아니고 최근에 삼성전기 관련돼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많이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시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삼성전기 꼼꼼하게 상담 주셔서요. 앞으로 수익 더 많이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15만 원 선까지 간다고요? 거기서 매도를 해요? 더 끌고 가요? 15만 원이 만약에 14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1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16만. 보이는데, 네, 여기서 뭐 더 강하게 갔다 하면은 수익 극대화 하실 수는 있겠지만 16만 원 선에서 1차 정도는 좀 수익 챙기시고 남은 물량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